안녕하십니까. 흡스 미싱 세메스터 코드 속의 버그 찾기, 즉 디버깅, 파이썬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디버깅 방법 알아보기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 이름 민상화고요. 저는 컴퓨터 전자시스템공학부 17학번으로 저번 학기 신창수 교수님의 자료구조 실습 조교를 맡아서 진행했었고, 그리고 같이 수업을 맡은 유영호 조교 또한 컴전 16학번으로서 저번 학기 자료구조 실습 조교를 같이 맡아서 진행했었고, 그리고 이번 미싱 세메스터의 디버깅 수업은 그 자료구조 실습 조교의 연장으로서 이렇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파이썬을 중심으로 디버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디버깅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학습 목표를 한번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오류 메시지가 나오죠.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 오류 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자, 이거를 저희가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오류 메시지가 뭐냐? 저희가 뭐 가끔씩 파이썬을 처음 배울 때는 신텍스 에러 이런 식으로 막 문법이 틀렸다든지 인덱스 에러 이런 다양한 오류들이 있는데 이런 오류들을 저희가 많이 마주를 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리스트 A를 만들어 볼까요? 1, 2, 3 이런 식으로 리스트 A를 만들었는데 A의 세 번째 참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행을 했어요. 자, 이거 제대로 수행이 될까요? 자, 이게 제대로 수행 안 되겠죠. 왜냐면 이 세 번째 숫자에 저희가 참조를 하고 싶으면은 3이 아니라 2라고 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덱스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에러들이 있는데 이런 오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상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우선 그게 가능하도록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양한 입력을 통해 예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오류 메시지가 뜨지 않았으면은 그건 이제 문제가 없는 코드일까요? 또 그렇진 않겠죠? 오히려 오류 메시지가 있는 때보다 디버깅 자체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법적으로는 정확하고 코드 중간에 오류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어, 논리적으로는 어떤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예외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죠? 첫 번째로 저희가 우선 같이 해볼 건 다양한 입력. 입력을 정말 극단적인 입력까지 해서 다양히 입력해 보면은 어떤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그나마 감을 좀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예외 사항들을 어떻게 코드를 찾아내냐? 자, 문제 코드가 짧으면은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문제 코드가 한 100줄, 200줄 이런 데 된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이 코드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되는 부분을 브레이크 포인트, 즉 중지점이라고 하거든요. 중지점. 그 로그는 프린트문을 곳곳에 삽입한다든지 등등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이 아무리 긴 코드더라도 시간을 사용하면 결국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 코드를 찾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방법까지만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파이썬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당연하지만 이제 최대한 기초적인 부분에서 이제 디버깅을 강의를 하고자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수업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60분의 이론 수업 시간 동안 모든 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파이썬 문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기 인터넷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랑 이 수업을 듣다가 파이썬 문법에 관련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생긴다 하면은 필수적으로 꼭 인터넷이나 여러 서적 등을 활용해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몰랐던 부분들을 한번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짚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목차 파이썬의 오류와 예외 그리고 인터넷 활용. 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오류랑 예외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텍스 에러 뭐 등등을 이제 내뿜죠. 왜 내뿜죠? 이 이유는 바로 파이썬 코드를 진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알려주는 이 여러 가지 이 오류 메시지들, 그리고 예외 메시지들을 저희가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어, 파이썬 자체는 굉장히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런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데, 당연히 그거를 다 알고 있진 못해요. 아무리 파이썬의 전문적인 사람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최대한 이 메시지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고자 해요. 두 번째 시간은 오류 찾아 나서기. 자, 첫 번째 시간은 오류를 알려주는 오류를 이제 받아 먹는 방법이었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오류를 직접 찾아 나서야 됐죠. 왜냐면은 오류 메시지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세 번째 시간은 실습 문제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같이 이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의 오류와 예외, 그리고 인터넷 활용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썬의 오류와 예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텍스 에러. 또 뭐가 있죠? 뭐 인덱스 에러 아까 봤죠? 자, 뭐 키 에러. 정말 다양한 오류들이 있는데 이 오류들은 이제 파이썬이 내부에서 직접 정의한 오류들이에요. 사실 오류와 예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의 빌트인 익셉션이라고 해서 이런 문서가 있는데 이 자료 오른쪽 아래에, 자, 이 예외들의 계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계층 구조가 뭐냐? 자, 이 오류라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호간의 이 상속 관계를 통해서 계층 구조를 띄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더라도 최소한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건, 모든 예외들의 그 부모에는, 그 최고봉에는 베이스 익셉션, 베이스가 기초죠,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익셉션이 있다. 이 익셉션 하위에 시스템 익싯, 뭐 키보드 인터럽트 등등의 익셉션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 하위 중에 익셉션에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류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포함하고 피포함되는 이런 계층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인덱스 에러가 여기 있네요. 인덱스 에러는 부모로 어떤 이 익셉션을 두고 있죠? 부모로 룩업 에러를 두고 있네요. 그리고 이 룩업 에러는 익셉션을 부모로 두고 있고, 이 익셉션은 베이스 익셉션을 부모로 하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계층 구조를 잠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넘어가서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문법 에러예요. 문법 에러가 뭔가요? 문법 에러는 신텍스 에러죠. 저희 신텍스 에러가 나와 있는데 여기 파싱 에러라고 나와 있어요. 파싱 에러.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여러분들이 코드를 썼어요. 예를 들어 뭐 C 언어랑 C++ 같은 언어로 코드를 작성했다고 쳐볼까요? 자, 그럼 이 코드를 누가 읽죠? 읽어 드리는 게 누굴까요? 그죠? 컴파일러일 거예요.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읽고 이거를 뭐 어셈블리어로 바꿔서 어셈블러가 뭐 기계어로 바꾸고 어셈블을 해서 뭐 이런 뭐 링크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죠. 즉 뭐 컴파일러가 결국에 이 여러분이 작성한 C++ 코드를 볼 텐데, 자, 그러면은 파이썬은 어떻죠? 파이썬은 누가 이 코드를 읽을까요? 파이썬은 인터프리터가 있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제 해석기인데,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여러분의 코드를 한 줄씩 읽어서 그에 올맞은 동작을 수행하죠. 자, 그러면 이 문법 에러라는 게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읽으면서 파이썬 문법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쓴 글을
뭐 자세하게는 이제 컴파일러 구성론 수업 같은 데서 이제 들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쓴 이제 언어를 각각 분해를 해서 토큰화를 해서 그게 이 여러분의 이 문법 신텍스의 올바른지를 체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파이썬 문법에 예상하지 못한 것이 등장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코드 문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되는 거죠. 자, 뭐 대표적인 거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while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인터프리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파이썬 코드를 읽다가 while이 딱 나왔어요. 그럼 이 다음엔 뭐가 나와야 되죠? while 다음에는 조건문이 나와야겠죠? 좋아요. 조건문이 나왔어요. 조건문이 끝나면 뭐가 나와야 되죠? 조건문이 끝나면은 최소한 이게 나와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while이 죄송합니다. while이 나왔으면 다음에는 조건문이 등장할 필요가 있고 조건문이 끝났으면은 조건문 다음엔 이 콜론이 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반복문 사이에 무엇을 수행해야 될지가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조건문이 끝난 다음에 이 콜론이 나와줘야 되는데 프린트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럼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입장에서 코드 문법이 이건 자신이 알고 있던 문법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 문법 에러를 내놓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그 계층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신텍스 에러는 이 세 가지 계층이 있네요. 우선 가장 상위에 문법 에러가 있고요. 문법 에러죠, 이게. 자, 인덴테이션 에러. 이게 뭐죠?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면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실 분은 잠시 멈춰서 찾아보고 올까요?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면 들여쓰기예요. 들어쓰기 에러. 자, 탭 에러는 뭐죠? 탭 에러는 뭐 바로 그냥 번역하자면 탭 에러인데 이건 탭과 스페이스바를 혼용해서 생기는 오류예요. 자,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문서들을 보시면은 이제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오류들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모르는 오류가 등장했다라고 하면은 이 여기 있는 홈페이지나 구글 정도에는 꼭 검색을 해보시는 버릇을 들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썬의 오류와 예외 예시, 첫 번째 예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while이 나왔죠? true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가 나왔네요. 뭔가 이상하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문이 끝난 다음에는 이 콜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코드다 라고 해서 파이썬에선 신텍스 에러, invalid syntax 문법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지금 알려준 상태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 이 프린트가 등장하면 안 되고 P가 등장할 게 아니라 콜론이 등장을 해야 된다. 엄밀히는 여기에 콜론이 있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등장한 것부터 이제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시 한번 볼까요? 피보나치라고 되어 있네요. 자, 피보나치 수열에 뭐 다섯 번째 수를 알려주는 그런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피보나치 수열이 뭐죠? 피보나치 수열은 0, 1로 시작해서 그 전에 있는 두 수를 합하면 다음 수열의 값이 되죠. 1, 그리고 이 1과 1을 더하면은 2, 1과 2를 더하면 3, 2와 3을 더하면 5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수열이죠. 이 피보나치 수열에 A와 B를 설정하고 n번 레인지 n이니까 n번 맞죠? n번 A와 B는 A 더하기 B 그리고 A를 설정을 했어요. 즉 A와 B가 있으면
A에다가는 A 더하기 B의 값을 넣고 다음 수열의 다음 값이죠. 그리고 B에다가는 그 전 값이죠.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도록 코드를 한번 짜고 이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피보나치의 다섯 번째 숫자를 알려달라 라고 했더니만 갑자기 오류가 나네요. 자, 인덴테이션 에러. 이게 무슨 오류라고 말씀드렸죠? 들여쓰기죠. 들여쓰기 오류죠. 자, 한번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볼까요? 어디서를 보려면은 이 위에 있는 쪽을 보면 되는데, 라인 다섯 번째, 리턴 A 쪽에서 오류가 났대요. 여기서? 자, 들여쓰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는 대략 여기죠? 여긴 뭔가 들여쓰기가 한 번 더 된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여쓰기가 세 번 됐는데 여기선 또 한 번이 됐으니까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쪽에서 좀 착각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인덴테이션 에러를 많이 겪지 않을 것 같은데도 제가 굳이 설명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신 IDE, 예를 들어서 파이참이나 VS 코드 와, 저희 정규 수업 중에 뭐 사용하죠? 정규 수업 중에 구름 사용하죠. 이 두 개의 개발 환경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서로 활용을 하는데, 그거를 하면서 가끔씩 이제 코드의 들여쓰기나 탭, 그리고 스페이스 번자가 서로 깨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이 인덴테이션 에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저번 자료구조 수업을 하면서 느꼈지만 몇몇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질문을 준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탭 에러에 대한 거죠. 탭 에러는 언제 발생한다 말씀드렸죠? 탭 문자와 스페이스, 공백 문자가 혼용됐을 때. 자, 여긴 탭 한 번 눌러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스페이스 네 번을 눌러서 들여쓰기를 혼용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최소한. 이런 식으로 혼용하게 되면 탭 에러가 등장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exception입니다. 자, 이 예외라는 거는 그럼 문법 에러랑은 다른 거냐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 가니까 이제 자신들의 뭐 에러와 예외를 이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문법 에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파이썬 인터프리터 자체에서 이 문법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핸들링 가능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오류의 종류가 아니에요. 문법 오류는 나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다른 오류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이 예외는 뭐냐? 예외는 문법적으로는 올바르지만 실행 중 처리해야 할 상황이 있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처리해야 될 상황. 자, 아까 말씀드린 예제 있죠. 1, 2, 3인데 A에 3번을 접근했어요. 자, 이제 좀 뭐 저급 언어 나 뭐 다른 언어들에 익숙하신 분들은 딱 이걸 보자마자 이거 그냥 프로그램이 뻗겠다 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예외 처리 정도까지만 배우셨어도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try와 뭐 파이썬에선 try, except, 뭐 finally 이런 구문을 통해서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 예외에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문법 에러와 달리 이 예외는 핸들이 가능해요.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외들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에서 이제 문법 에러와 예외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전에 예외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깊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오른쪽 아래에 그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되는데, 파이썬은 적극적인 예외 처리를 사용한 개발을 권장한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파이썬의 예시 다시 한번 볼까요? 피보나치 수열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피보나치 테이블이란 걸 만들어 봤어요. 알고리즘 쪽으로 공부하신 분은 이거 DP 테이블 뭐 동적 계획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피보나치 테이블을 만들어서, 자, 여러분 아까 전에 피보나치 수열이 어떻게 진행된다 했죠? 어떤 값이 있으면 그 처음 두 개, 그 뒤에 있는 앞에 두 개의 값을 더하면은 그 다음 수열의 값이 된다 했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른 건 알 필요도 없어요. 맨 마지막 두 개만 있으면은 그 다음에 있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저희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 텐데 이 테이블을 피보나치 핍 테이블이라고 부를게요. 이 핍 테이블을 n-1번 진행하는데 핍 테이블의 맨 마지막 값이랑 핍 테이블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값을 더한 거를 핍 테이블에 어펜드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피보나치의 n번째 숫자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구현을 했지만 이런 오류가 등장을 했네요. 자, 인덱스 에러. 리스트에 인덱스가 레인지를 벗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인덱스 에러가 무슨 뜻인지 한번 인터넷을 사용해서 알아보면, 자, 시퀀스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났다. 자, 결국에는 이제 리스트에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났다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만으로도 어떤 오류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간다면 당연히 구글도 시도를 할 수가 있겠죠. 파이썬 에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검색 방법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인터넷 검색에서 하나하나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런 사설 홈페이지 같은 걸 왜 소개하냐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래밍 관련 질의응답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규칙에 맞게 어떤 질문을 잘 자세하게 상세하게 작성해서 올리면은 답변을 엄청 빠르게 그리고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물론 영어로 작성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할 곳이 정 없다면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홈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덱스 에러가 뭔지 저희가 알아봤죠. 인덱스 에러는 어떤 리스트가 있을 때 이 리스트의 그 인덱스 범위를 벗어나는 곳을 저희가 참조를 하려고 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여긴 좀 이상하네요. 어, 여기에는 이 트레이스백이 두 개가 떴어요. 왜 그러냐? 자, 이 트레이스백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함수에 들어간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사용자 설정 함수나 등등 여러 가지 함수에 들어간 경우에 그때 기록이 한 번이 돼요. 기록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읽고 내려왔는데 이 프린트문에서 피보나치라는 함수를 호출하죠. 이런 함수를 호출한 경우에 이 함수의 내부로 진행이 되겠죠, 당연히. 자, 이때 이 함수를 호출한 이 시기가 이 위치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맨 가장 위쪽에 존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오류가 발생한 곳은 그렇다면은 이 라인 8번에서 이 피보나치라는 함수를 호출한 뒤에 라인 4번에서 이 피보나치 함수 내에서 실제로는 가장 아래에 있는 곳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어디서 호출된 함수에서 문제가 있는지 보려면은 이 호출된 내역들을 쭉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라인 4번 이
이 줄이죠. 여기서 인덱스 범위를 넘어섰다. 자, 여기 인덱스 범위라고 할 만한 건 빼기 1과 빼기 2밖에 없는데 이거는 맨 마지막과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죠. 자, 이건 왜 오류가 나지? 왜냐면은 초기 값을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구나. 자, 그럼 핍 테이블에 초기값 0과 1을 딱 넣어주면은 문제없이 작동하겠다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퀴즈 1번.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해보니까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한번 오류를 볼까요? 자, test2라는 파이썬 파일을 한번 돌려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이 라인의 5번째에서 뭔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방금 설명한 거. 이렇게 호출된 경우죠. 라인 5번에서 뭔가를 호출했어요. 어떤 함수를. 뭐 플러스라는 함수인 것 같네요. 이 플러스 함수에서 라인 2번째 이 플러스에서 이 구문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문제 이름이 뭐죠? 네임 에러. 네임 세컨드는 디파인 된 적이 없다. 자, 여러분 한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전 잠시 멈춰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네임 에러가 뭔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전 바로 우선 설명할게요. 자, 네임 에러가 뭐죠?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임 에러. 지역 또는 전역 이름을 찾을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이는 정교화되지 않은 이름에만 적용된다. 정관된 값을 찾을 수 없는 이름을 포함하면 에러 메시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름이라는 것을 나오면은 여러분이 이제 네임스페이스 같은 거를 떠올려 주시면 참 좋은데, 자, 파이썬에서는 그 전역 변수, 그리고 뭐 지역 변수, 뭐 이런 변수들의 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자,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결국 이 네임 에러라는 거는 되게 간단하죠. 어떤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이름이란 거죠. 정의되지 않은 이름이다. 자, 네임 세컨드는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직접적으로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은 A와 세컨드의 자료형이 달라 발생한 오류이다. 그렇긴 좀 힘들 것 같아요. 2번, 세컨드가 정의되지 않아 발생한 오류이다. 뭐 우선 오류 메시지 상에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보이죠? 플러스 함수 정의에서 요구되는 매개 변수의 개수와 사용시 개수가 달라서 발생한 오류이다. 아니죠. 메모리가 부족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좌측의 코드, 이 코드죠. 여기 있는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보니 우측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더라. 자, do something 이라는 이 함수에, 여기 있는 이 함수죠. 어떤 값을 전달한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였는가? 자, 이 왼쪽 코드를 보니까 do something에 굉장히 많은 숫자를 넣었네요. 근데 오류가 결국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어떤 값을 전달해서 오류가 발생했을지 알고 싶으면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에 두 칸이 나왔는데 함수를 호출한 때에 그때를 기억해서 한번 알려주고 결과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알려준댔죠. 자, 오류 메시지를 보니까 라인 8번에서 우선 한번 체크가 되어 있어요. 라인 8번이 어디죠? 여기죠. 자, do something 0을 넣어줬을 때 우선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라인 두 번째를 가고 나서 여기서 오류가 결과적으로 발생했다라는 뜻이죠. 자, 이해 가시나요? 라인 8번에 이 부분에서 들어갔을 때 오류가 났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do something에 빼기 100을 넣었을 때 이 상황에서 오류가 난다면 여기 라인 6번이라고 되어 있었어야 되겠죠?
자, 이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do something 함수에 어떤 값을 전달한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였는가? 라인 8번. 뭐죠? 0이죠. 좋아요. 자, 이 부분도 해결하고 오실까요? 제로 디비전 에러가 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제로 디비전 에러는 뭐죠? 수학에서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수가 있나요? 없죠. 0으로 나누는 건 정의할 수가 없죠. 물론 이런 거를 건 특이 사항이 아닌 이상해야 뭔가를 0으로 나누는 거는 정의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디비전 에러라는 게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파이썬에서도 뭔가를 0으로 나누려고 하는 상황이 있으면은 이때는 제로 디비전 에러를 레이즈합니다. 인터프리터가. 자, 나누는 것만 그렇게 할까요? 모듈러 연산이라고 알고 계시죠? 나머지를 구한 연산. 나머지를 구한 연산에도 뒤에 0이 있으면은 제로 디비전 에러가 레이즈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발생을 하는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do something 함수는 어떤 동작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do something에 뭔진 모르겠는데 저 A 있죠? 여기는 A. 이 A를 뭔가를 A로 나누고 있는 것만큼은 최소한 있구나 라고 우선 짐작은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맞는지는 확실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제 제로 디비전 에러가 A에 0을 넣었을 때 발생을 한다는 거는 이런 동작은 최소한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퀴즈 3번이죠. 주어진 값의 산술 평균을 계산하는 민 함수를 정의하였다. 이 민이라는 함수를 정의했는데 데이터라는 그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데이터에 모든 이 데이터의 값들에 대해서 썸에 다 더하고 데이터의 크기만큼 나눠주면은 이거 평균이죠, 평균. 에버리지. 자, 그래서 이제 8번과 같이 한번 사용을 하려고 해봤어요. 이 줄에서 사용을 하려 했는데 이렇게 오류가 났네요. 자, 두 줄이죠. 위에 있는 게 무슨 짓이랬죠? 라인 8번에서 민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류가 난 건 라인 3번에 이 부분에서 오류가 났구나. 자, 다시 한번 멈추고 타입 에러가 뭔지 한번 찾아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입 에러가 뭐죠? 이 데이터 뭔가를 했을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아이터럽을 하거나 아니면 제너레이터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포문을 사용한다거나 할 때는 for I in 뭔가 이 뭔가가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딕셔너리도 괜찮죠. 아니면은 벡터 이런 리스트 이런 식으로 뭔가 변경이 계속 가능한 어떤 자료형이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int 오브젝트는 이 아이터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min 함수에 10을 넣어줬는데 그럼 이 데이터가 10이죠, int형. 그렇기 때문에 이제 for I in 여기 int형에 5 이런 식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행할 수가 없다 라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지금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고 저희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파이썬의 오류, 문법 오류와 예외들 그리고 인터넷을 살짝 활용해서 이들을 찾아보는 방법 정도는 같이 알아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문법 오류 메시지나 예외 메시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오류를 찾아낼 수 있어야겠죠. 그런 경우들을 같이 알아보고 같이 실습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